안녕하십니까. 이달의 건축가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신창훈 건축가입니다. 2018년 12월에 두 번째 건축가이신 남정민 건축가를 모시고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건축 공감은요,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이 건축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고 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좀 많은 질문들이 된 것들을 건축가인데 여쭤보고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요, 아주 굉장히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 같아요. 건축가 남정민의 어떤 건축에 대한 태도라든가 삶의 철학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철학이 뭐다 이렇게 하고 딱 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처럼 뭐 정한 건 없는데요.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이 저의 뭔가 마지막 날이 아닌가, 맞으면 바로 내일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늘을 마치 저한테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을 하고 살자. 굉장히 독특하네요. 독특한가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그렇게 이렇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집어서 이렇게 계기는 말하긴 힘든데요. 그게 한 10년쯤 이렇게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됐던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학 가서 이제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제가 할머니 할아버님 해서 외가 쪽 친가 쪽에서 이제 세 분이 살아 계셨었는데, 제가 유학 온 다음에 이제 해마다 줄줄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연달아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뭐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죽음이란 얘기는 단어는 자주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를 체감했던 어떤, 직접 이제 제가 현실에서 체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부터는 좀 삶을 바라본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죽음이라는 게 우리 옆에 있고,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이 되게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 오늘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되게 소중하고 잘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한 10년, 15년 하여튼 그 동안은 계속 그런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계속 갖고서 살았던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것보다는 오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미를 그렇죠. 찾고 계속하는 거네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남님이 건축가가 만들고 있는 이런 어떤 건축 작업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쏟아져 내는 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예, 쏟아져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가 쏟아져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좀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제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소중한 하루의 일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는 어떤 자기 체면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 참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좀 지치는데 마음은 별로 안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에선 계속 뭔가 오늘의 소중한 그런 순간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 뭐 건축도 하고 뭐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루를 좀 즐기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재민 건축가가 만든 작품을 보면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소들이. 자연도 그렇죠. 있고, 혼자 행복하게 만든 꽃도 있고, 칼라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건축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면에 있는 이런 묵직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 어떤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살게 때 밝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또 뭔가 대비가 그렇죠. 되는 그런 것 어떤 같아요. 대비되는 사항들이 자기가 철학적으로 있으니까 이 현실의 삶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고 예. 즐거워야 된다는 예.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라도 지금 블로그에 올라 있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예. 남진민 건축가의 예. 아마 작품을 보면 예. 이게 어떤 얘기인지가 굉장히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가 또 한번 봅시다. 예. 그렇죠.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 만들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뭔가를 건물을 선사하고 공간을 예. 선사하는 건데요. 건축가로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언제냐는 게 두 번째 예. 질문입니다. 이게 처음 설계한 건물이 처음 지어진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전 일부러 아틀리에만 지원했었어요. 이제 저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건축을 좀 밀도 있게 힘들어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아틀리에만 지원해서 이제 아틀리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일했는데 3년 일하는 동안 한 제가 관여한 프로젝트가 한 3개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또 제가 직원으로 지을 때랑 제가 또 독립해서 지을 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지었을 때는 뭐 이렇게 내가 설계 참여한 게 이렇게 지어지나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독립을 하고 처음 이제 설계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꽃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하고 지어진 걸 보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말하자면 건축가로서 좀 책임을 다 안고서 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게 실현이 되는 과정을 보는 거랑 실제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일단 그 자체로 상당히 되게 보람이 있긴 했고요. 그런데 아주 큰 보람은 좀 아니었던 게 이제 아쉬운 게 계속 있어요. 이제 제가 설계하면서 구석구석 다 계획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구현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설계할 때는 이게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용자를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람을 제일 크게 느낀다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컨셉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의도가 정말 이제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또 10년, 20년 길게 봤을 때 어떤 그 건물의 어떤 장기적인 사용과 딱 일치되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다면 그 순간이 이제 아직은 그 아쉽게도 안 온 것 같은데요. 그게 오면 그때 되게 정말로 좀 한번 크게 보람을 느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건축가들이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기쁘냐 뭐 이런 것 같은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 건축가는 또 공간을 만드는 의도가 결국에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즐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용도로 쓰일 텐데 그 공간이 자기의 의도와 같이 부합이 되면서 잘 매칭되는 게 결국에는 좋은 설계고 자기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2개 정도 이제 그 블로그 건축공감의 블로그 독자들이 올려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남진민 건축가님인데 아무래도 또 다른 어떤 독자들이 궁금해할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남진민 건축가 작품 중에서 꽃과 유치원이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거를 제가 샅샅이 마찬가지로 한지집을 보다시피 저도 한번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들을 봤는데 보시면 실망하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가요? 그게 왜 좋았냐면요. 저는 같은 건축가로서 이분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진짜 고생했겠다. 일단 이런 딱 멘트가 딱 떠올랐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보통 보면 그게 보면 건축가가 건축만 하고 빠진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거는 건축에서 설계부터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감리, 그다음에 뭐 소품, 페인팅 뭐 이런 거 토탈로 진짜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래도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첫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한번 오게 된 계기가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것만 딱 하고 다시 미국 간다 하고, 그랬구나. 예,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와이프한테 이것만 딱 2년 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왔다가 지금 계속. 근데 저한테 이제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건축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좀 갖고 있던 판타지 같은 게 이제 뭔가 약간 토탈 디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딱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의 어떤 들어가는 가구부터 소품까지도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축물하고 같이 함께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지어지는 과정도 저는 이제 건축 설계 일부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이제 운이 좋게 또 감리까지 제가 같이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이거는 끝까지 시공될 때까지 내가 한번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제 감리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처음 계획을 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이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페인트 색칠부터 뭐 인테리어 심지어 이제 코너 뭐 만나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설계와 그 시공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면서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거의 뭐 그 준공할 때까지 계속 계속 조정하는 거죠. 끝없이 했던 프로젝트여서 끝나고 나서 느낌이 이제 수명이 한 2년 내가 2년 정도 수명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건축가들 보면 이제 건물을 낳고 나서 이게 뭔가 아기를 자기의 뭐 그렇죠, 자식을 그렇죠, 낳았다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뭐 본인이 이제 창조했다는 개념에서 그런 말인가 했는데, 제가 그걸 끝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뭐 아기를 낳아본 적 없지, 한번 낳고 나면 온몸에 그 에너지 그렇지. 삶의 기운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명 에너지. 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니까 뭔가 생명 에너지가 쫙 빠져서 이제 수명이 줄어든 느낌이 딱 나면서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설계하고 짓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고 멋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되게 피부에 와닿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독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건축가 이제 설계 도면만 해서 뭐 되게 쉽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몇 장의 도면 안에 사실은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만나고 나름 공정까지 사실은 뭐 건축가가 완전히 마스터 못했지만 건설 회사랑 협의해서 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녹아 있는 걸 좀 그러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결국은 시공회사뿐 아니라 건축가도 같이 노력을 하고, 물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해서 지어지니까 이 그게 건물들이 표정들이 보면 무채색에 그다음에 예. 굉장히 다른 어떤 그냥 건물로서만 있는데, 지금 남유민 소장님의 건물을 보면 되게 이렇게 밝은 어떤 색깔과 예. 그다음에 그 짜투리 공간, 틈새라든가 이런 공간들의 활용성이라든지, 또 가장 차별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벽의 어떤 표정들을 어떤 작은 어떤 그 자연이라는 예.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예. 여기에서 화분을 만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작은 차이지만 큰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이런 화분을 만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이 화분이 진짜 생산이 돼서 건축이 아니고 그 별도로 또 만들어서 예. 팔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도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디자인 아이디어 등록도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전 디자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하나, 그러니까 특허 등록한 거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분은 되게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이 건축의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게 물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축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 하나만 짓는 게 건축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된 스케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다 저는 건축의 일부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으면 벽돌도 어떻게 보면 건축의 일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물들이 모여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저는 그 길에 대한 생각도 건축의 일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맞아. 건물이 건축이라기보다는 그런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통합된 이제 다양한 요소를 이제 어쨌든 한 몸을 합쳐야 되니까요. 한 몸을 합치는 그 통합된 좀 그 디자인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게 건축의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설계할 때 건물만 보진 않고 그 건물을 구성하는 좀 소소한 요소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건물을 이웃하고 있는 그 주변 동네들까지 항상 좀 같이 약간 되게 작은 스펙트럼에서부터 큰 스케일까지 좀 위아래로 항상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설계할 때 그 되게 작은 벽돌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건물이 들어갔을 때 그 동네가 어떻게 좋아질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건물 인면에 뭐 식물 같은 걸 심고 또 그런 걸 심을 수 있는 벽돌도 좀 디자인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건축계에서 봤을 때 되게 신선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젊은 건축가상을 예. 수상하게 된 것 아, 같아요. 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그 남정민 소장님의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건축 공감에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저희 또 대담 내용들을 같이 보면 예.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아마 재미있는 예. 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